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어제 국회에 나온 문영표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상향에 대해 은폐 마케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공포 마케팅 비판에 역공을 펼친 셈인데요. 현재 2060년으로 돼 있는 기금 고갈 시점을 기준으로 1% 정도만 보험료를 더 내면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릴 수 있다는 자료는 복지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2100년까지 적립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개인 생각을 가지고 보험료 2배를 올려야 한다는 말로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간 건 복지부의 수장 문영표 장관이었죠. 복지부 장관은 국민들의 복지 증진을 추진하는 자리인데요. 문 장관은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소득 대체율을 더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지 못할 망정 국민들의 불안감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합의안을 반대하는 박근혜 정부와 은폐 마케팅 운운하며 당당해야 하는 복지부 장관. 문영표 장관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부터 져야 합니다. 오늘 팟짱은 네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전혀 다른 뉴스에서는 안홍기 오마이뉴스 기자를 연결해 검찰의 이완구 전 총리 소환 소식을 들어보고요. 색깔 있는 인터뷰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연결해 국민연금 논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가인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와 함께 새정치연합의 혁신 방안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의 고정 코너 비언프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연금 관련 세금 폭탄론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월 12일 화요일 장윤선의 팟짱 출발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완구 전 총리가 이번 주 목요일인 14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안홍기 오마이뉴스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홍기 기자. 네네. 네, 검찰이 이완구 전 총리를 14일에 소환하겠다고 밝혔죠? 네, 이렇게 금주 중으로 소환 예정이다라는 이런 관측들이 많은데, 네. 이번 목요일 14일 오전 10시에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오늘 오전에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검찰이 이 전 총리 관련 핵심 참고인을 연일 불러서 조사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내왔는데 어떤 인물들이 어떤 조사를 받았습니까? 네, 최근에 조사받은 분들은 성완종 회장이 2013년 4월 4일에
그 이완구 전 총리의 그 국회의원 재선거 사무소 네. 부여에 있는 부여 사무소로 가서 만났다라는 거를 이제 진술하는 그런 참고인들, 그 송 회장의 운전기사하고 네. 그 수행비서, 네. 예. 뭐 이분들 조사를 했고, 또 그 전에 6일에는 또 그 이완구 총리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했던 네. 그 자원봉사자 조사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언론을 통해서 진술이 나왔던 분들이 계속 조사를 받은 걸로 보이네요. 예, 뭐 사건 이완구 총리한테 4월 4일날 돈을 줬다. 네. 라는 게 성완종 회장이 그 경향신문 인터뷰가 나가자마자 언론에서 이제 이분들 접촉을 했고, 이분들이 그렇다, 봤다, 네네.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그 일단 만남 사실 자체는 뭐 충분히 진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일반 그 참고인들, 그 일관적인 참고인들의 진술과 뭐 객관적인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뜻일 텐데요. 그 이 전 총리를 이제 소환하겠다는 게 검찰이 이 전 총리가 출석하게 되면 어떤 조사를 벌이게 될까요? 뭐 일단 확보한 증거들이 있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성 회장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면은 하이패스 통과하는데 네. 하이패스 기록 내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일정 사항 뭐 이런 것들 네. 종합해서 가지고 있을 거고, 사실 이완구 총리가 처음에 의혹 부어졌을 때 네. 그때 4월 4일날 성 회장 안 만났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 부분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만났다라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네. 그리고 여러 그 목격자들이 만났다라고 하는데 왜 안 만났다고 했느냐,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또 뭐 비타 500 박스에 뭐 3천만 원 넣어서 줬다라는 그런 진술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된 거냐, 네. 뭐 이런 조사를 하겠죠. 그동안 불거졌던 의혹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 조사를 한다, 네, 이 말씀이신데. 네. 그 홍준표 경남도지사 수사 상황을 봤을 때, 네. 검찰은 그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을 이미 확보를 해놓고, 그 타임라인성을 다 해놓은 다음에, 네.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요구하지 않고, 그 어떤 빈자리 있지 않습니까? 네. 뭔가 검찰이 봤을 때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쪽에 뭐 아직 빈칸을 채우지 못한 부분, 네. 그런 것을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그게 이제 소환 조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네. 그 객관적인 증명이 있는 그 일시 장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물어보지 않았다,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완구 총리 수사할 때도 이렇게 똑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만남 자체에 대해서 또 뭐 물어보겠지만, 뭐 아무래도 3천만 원 뭐 받았느냐, 네. 아니면 받았으면 뭐 용처는 어디냐, 안 받았으면은 뭐 그러면 성완종이 왜 갔을까, 뭐 이런 식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뭐 그 객관적인 증거가 좀 미비한 곳, 좀 구멍이 좀 있는 곳, 이걸 네네. 중심으로 이완구 전 총리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말씀이신데. 네. 저희 검찰 쪽에서 잘 전화가 잘 안 터지네요. 지금 저희가 잠깐 이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가 홍준표 경남지사 수사 상황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홍 지사가 지난 2011년 대선 그러니까 대선이 아니고 대표 경선 기탁금으로 낸 1억 2천만 원의 출처 이걸 아내의 비자금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네.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여기를 한번 정리해 보죠. 아내가 자기가 준 돈을 자기 몰래 이렇게 모아서 형성해 놓은 거를 네. 이제 갖다 줘서 그거를 그 새누리당 경선 기탁금으로 네. 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 아내의 비자금이 있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고 뭐 검찰 소환 이틀 전인가 알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네. 이게 뭐 또 이 아내에게 줬다는 돈의 그 성격이 뭐 공금 성격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요.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 예, 이게 조치되는 게 아니냐. 비자금을 형성하는 아내 홍준표 도지사의 부인이 네. 비자금을 형성하는 돈의 출처가 그 국회 대책비라고 하는 거죠. 네. 국회 대책비. 그래서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운영위원장을 맡게 되는데 그 운영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다른 상임위원장들을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른 상임위원장들 뭐 한 달에 1,500에서 2,000 정도 활동비를 받으면 네. 이제 운영위원장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 지사 얘기로는 그때 뭐 한 달에 4,000에서 5,000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네. 그 정도 돈이 매달 지급이 되는데 그 돈에서 쓰고 남은 돈들을 집에다 갖다 줬다. 그걸 가지고 그 부인이 그 대여금고에 보관을 해가지고 그 비자금 형성 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홍 지사가 자신의 이런 해명에 논란이 일어날 줄 알았을 텐데 분명히 짐작했을 텐데 그걸 알면서도 기자회견에서 이 아내 비자금 문제를 밝힌 건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다급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뭐 이 정도 해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이 해명으로 이 경선 기탁금 논란을 끝내자 이런 생각도 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그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을 밝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실 국회 대책비? 네. 국회 대책비라고 하는 부분이 국회 사무처에서 이제 지급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지출하고 나면 왜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네. 나 이렇게 썼어 하는 그런 증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돈이거든요. 뭐 특수활동비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특수활동비 그렇죠. 지금 뭐 정확히 네. 뭐 1년 예산이 특수활동비로 쓰이는 1년 예산이 얼마다 뭐 이런 것도 국회에서 밝히지 않고 있는 뭐 그런 돈이죠. 네. 그래서 뭐 참여연대 같은 데서 그 국회 왜 예전에 그 이동욱 그 헌법재판관 그 후보자 소장 예. 후보자가 그 특정 업무 경비를 그 자기 계좌로 입금받고 네. 받아가지고 자기 계좌로 입금하고 뭐 거기서 뭐 이렇게 뭐 그 계좌에서 보험료도 지출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그 질타를 많이 받았고 결국 그 이렇게 후보자를 사퇴를 하게 됐는데 네. 사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게 국회 사무처 예산으로 잡혀 있고 그 운영위원장의 활동비로 주어졌다면 네. 공무에 쓰라는 겁니다. 공무에. 그렇죠. 네, 국회에서 네, 나온 공무에 쓰라는 돈인데. 거고 공무에 예. 쓰기만 하면 그 어떻게 쓰는지는 우리가 뭐 일일이 증빙을 할 필요가 없다. 네. 뭐 이런 건데 아니 뭐 돈이 그럼 남았으면 반납을 해야죠. 그런 거 아닌가요?
남았으면 반납을 하든지, 네. 또 이렇게 모아놨다가, 사실 반납하는 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미 받은 돈인데, 그래서 모아놨다가 다시 또 그걸 공무에 모이면 다시 그걸 또 공무상으로 이렇게 또 쓸 수 있는 거고, 네. 어쨌든 그 공무로 쓰라고 준 돈 공무로 다 써야죠. 아니면은 반납하든지. 네. 그게 이제 이렇게 그 혈세를 쓰거나 아끼는 그런 방법인데, 그 집에 갖다 줬다고 하니까. 네. 사실 집에 국회의원들이 집에 갖다 주는 돈은 따로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비가 있죠. 예. 네. 그래서 그 국회의원의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그 세비를 갖다 주면 되는데, 그걸 또 갖다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덕적으로 뭐 비난 가능성이 크죠. 근데 그게 법적으로는 네. 문제가 안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처벌을 할 가능성이 네.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노출을 하고 대신 나한테 제기돼 있는 그 경선기탁금이 성 회장이 준 1억 원은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은 뭐 해명을 하자. 네. 뭐 이런 의도였던 걸로 보입니다. 이 홍준표 지사가 전직 검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법리 문제, 검찰 수사 문제 잘 파악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번 해명도 어떻게 보면 법리적인 문제가 없는 그런 해명을 들고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검찰은 홍 지사의 이 해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생각이 있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검찰도 성 회장의 1억 원이 그 경선기탁금으로 쓰였다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물어본 거는 아마도 그 홍 지사의 그 어떤 예금이나 네. 그런 자산 상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뭐 정치적으로 이 돈을 썼던 경선기탁금이나 이런 수출 내역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맞춰봤을 때 아기가 안 맞더라. 네. 라고 해서 이 돈은 어디서 뭐지? 나왔냐? 네, 뭐지?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저기를 물어봤는데 네. 아마도 그 부분이 이제 홍 지사가 이제 그렇게 해명을 하고 나선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그 만약에 이렇게 검은 돈으로 해서 들어왔으면 그 경선기탁금이야 누가 얼마를 내고 누구한테 들어가고 네. 그 그러니까 용처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돈인데 거기에 검은 돈을 쓰기는 쉽지가 않겠죠. 아무리 네. 그 간이 큰 사람이라고 해도 그 홍 지사도 검사 출신이고 네. 그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용되면은 용처가 그 출처가 금방 드러난다라는 걸 알 텐데 네.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말씀 듣고 만약에 보니까, 성 회장한테 1억 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돈은 다른 곳에 쓰였겠죠. 그런 분명한 곳이 아니라. 네. 그래서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줬을 것으로 보이는 의심이 가는 그 1억 원이 경선기탁금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렇다면은 홍 지사 해명이 어떻게 보면은 뭐 검찰 수사는 상관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 경선기탁금 그 출처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어쨌든 밝혀야 됐을 그런 부분인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안에 비자금 문제 뭐 그렇게 들고 나왔네요. 그냥 법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검찰도 그 부분을 따로 뭐 다시 확인하고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뭐 별다른 그 반응이 안 나오고 있지 않는가. 네. 뭐 그렇게 뭐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검찰이 어제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하려고 했던 엄아무개 씨를 소환해 조사했는데, 자 검찰이 뭐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검찰의 홍 지사 처리 방향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나요? 그 수사에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네. 그 돈을 이제 윤 전 부사장이 돈을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증거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일단 그리고 윤 전 부사장이 그 진술을 굉장히 일관되게 유지를 하고 있고 네. 그런 점으로 봐서는 기소하는 거는 이제 뭐 기소 쪽으로 가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다. 네. 네, 이렇게 뭐 기자들이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홍 지사를 구속 기소할 것이냐, 네. 불구속 기소할 것이냐, 뭐 이 부분이 네. 이제 좀 엇갈립니다. 기자들도 이 전망이. 네. 그러니까 구속 기소를 할 것이다라고 보는 쪽은 네. 그 홍 지사 측에서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하려고 했던 의혹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홍 지사 측에서 계속 그 증거를 인멸할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네. 파악을 하면 이제 뭐 구속 영장을 신청을 한다라고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게 수사 논리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네. 이제 그 구속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쪽은 네. 그런 사건, 그런 종류의 사건,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서 이제 주고받은 돈의 액수가 검찰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해오던 기준에는 좀 못 미친다. 네. 보통 2억 원 이상의 돈이 왔다 갔다 했을 때 법원에서 재판하면 이제 징역, 네. 실형이요. 집행유예가 나지 않고 징역살이로 해서 이제 바로 유죄를 이렇게 때리는 이제 그런 확률이 네. 높은데 1억, 그래서 1억은 이제 아무래도 뭐 집행유예 네. 받을 이렇게 확률이 높고 그래서 이제 검찰도 그러면 불구속 기소 하지 않겠냐. 네. 뭐 이런 이제 관측들이 있고요. 또 홍 지사가 지금 현직 도지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도지사가 갑자기 구속되면 도정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네. 그것까지 고려해봐야 된다. 그런 좀 여러 가지를 예. 고려 좀 봐야겠네요. 예. 예, 검찰이 뭐 지금 성급하게 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법을 잘 알고 수사를 잘 아는 사람이 상대방이기 때문에 네. 재판에서 뭔가 검찰이 불리해지는 형국도 좀 고려를 뭐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만약에 뭐 법원 가가지고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은 검찰 난처해지죠. 예.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해지니까 그래서 불구속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들도 입장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안홍기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김종술입니다. 직업기자들은 국회나 경찰서 같은 곳에 출입하는데요. 제 출입처는 금강입니다. 매일 차를 몰고 강으로 출근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떼죽음, 홍산성 붕괴, 큰비디기벌레와 같은 특종도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내 주변의 불합리에 분노하고 계신가요? 오마이뉴스에서는 모든 시민이 기자입니다. 저처럼 일개 시민도 세상에 말할 수 있습니다. 시민기자로 활동을 해주세요. 혹시 장윤선의 팟짱과 오마이뉴스를 공짜로 보기 민망하신가요? 매월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10만인 클럽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